7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의대 교수들의 성과급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한양대 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며 전 한양대의대 A 교수가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학병원, 오늘도 병원 돈벌이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장을 입수한 장한지 기자가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해드립니다. 전 한양대병원 A 교수가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김종량 이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형식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이지만 내용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한양대병원은 앞서 지난 2012년 3월 교수별로 단계적으로 최대 115만 원의 급여를 일괄 삭감해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교수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이런 동의서죠. 이런 동의서를 보내고 이렇다 동의를 해라.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소장에서 A 전 교수는 먼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수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모순적인 제도인 거죠. 보통은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일반적일 텐데 기존의 교수들에게 그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주겠다는.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양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병원은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단 제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이 교수들의 동의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건 2012년 10월 19일 당시 한양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입증됩니다. 당시 메일에서 병원장은 명시적으로 병원 사정이 너무 절박해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학교 측에서도 교수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냈음에도 당연히 교수들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메일을 보낸 이후 한양대병원은 2012년 10월 개별 교수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받아낸 동의서가 전체 교수의 57.8%, 일단 과반은 넘지만 해당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일단 당시 한양대병원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의료원장과 의과대학장, 병원장, 기획실장 등 사용자에 속하는 보직자들의 동의서도 첨부했습니다. 나아가 병원 측이 위력을 행사해 이른바 각계격파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갔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각 교수들이 속해 있는 과 과장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료를 보고 있거나 혹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소속 간호사한테 동의서 주면서 받아와라. A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입니다. 먼저 급여 일괄 삭감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기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부른 것이지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이긴 하지만 과반수인 57.8%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A 전 교수를 대리하고 있는 양선흥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어떤 말을 하든 본질은 동의 없는 임금 삭감, 임금 체불이라고 반박합니다.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본질은 어떤 식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측에서 해명을 하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간단하게 말해서 그 본질은 정말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체불인 것이죠. 양 변호사는 나아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 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대학병원의 존재 이유와 의료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판단 기준이 매출액, 그런 교수의 실적, 환자 수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이 의사들로 하여금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 이 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혹은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혹시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직권으로 지난 5월 29일 조정에 회부했지만 A 전 교수나 양 변호사 모두 조정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 얼마 받아내자고 낸 취지의 소송이 아니고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니만큼 재판을 통해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측은 이 제도의 불법성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불법적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A 전 교수와 양선흥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한양대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형사소송 진행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한양대 병원에선 앞서 전해드린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다른 논란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겸임, 겸무 금지 제도인데 한마디로 이 제도는 돈 많이 못 버는 의사들을 병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역시 소송이 제기돼 확정 판결이 났는데 장한지 기자가 판결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위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둘은 두부처럼 딱 반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수련이나 의대생들에겐 곧 교육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겸임 겸무 시행세칙을 통해 환자 수나 매출액 등 진료 실적이 떨어지는 교수들의 임상교원 겸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진료 실적 평균 취득 점수가 50점에 미달하는 자이거나 소속 병원 진료과 소속 교원의 평균 점수 50%에 미달하는 자는 겸임이나 겸무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료 실적 평가 기준은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환자 수, 타 병원과 비교한 매출 차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을 못 올리는 교수들을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칙에 따라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B 교수가 지난 2017년 2월 겸임 겸무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해당 교수는 분만이 주 전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그 책임을 교수에게 돌리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분만 관련한 것은 의대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건지 다른 전공들도 돈이 안 되면 안 가르치겠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게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이 교수들 중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교수, 그 교수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병원에서 진료하는 교수 중에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내쫓겠다는 이야기예요.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의사한테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가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해당 교수는 병원 측의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시행세칙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양대병원은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재판에서 병원 측은 이 사건 해지는 병원 전문의로서 활동을 제한한 것이고 대학 교수로서의 본질적 교육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절차상 내용상 모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하지만 한양대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1심 판결문입니다. 한양대병원의 해당 세칙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자 진료와 학문적 발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의대 교수의 역할이자 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환자 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건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거 아니고 대학병원의 그 의사로서의, 재직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였죠. 결국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뭐 CT나 MRI 같은 것도 뭐 한 번씩 더 찍게 되고 매출액을 올려야 되니까요.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비 교수의 손을 들어줘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서 내리 패소한 한양대병원 측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은 겸임겸무 해지 통보를 받은 또 다른 C 교수에 대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세칙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겸임겸무 해지 조항이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상 전임 교원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면서 병원의 영리 활동을 위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제도는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마저 해당 세칙이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양대병원 측은 해당 세칙에 따라 겸임 해지 통보를 받은 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해당 세칙을 폐지 또는 변경했는지 등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확인해봐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진료 실적 미달을 사유로 한 겸임 겸무 해지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인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산부인과 교수 사례 전해드렸는데 이게 비단 뭐 산부인과 교수 얘기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모 교수는 네. 1995년부터 정형외과에서 네. 겸임 겸무 명령을 받아서 임상 전임 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네. 진료 실적 점수가 낮고 진료 및 임상 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네.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네. 2016년 2월에 임상 전임 교원 겸임 겸무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에 박 교수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구했고요. 네. 위원회에서는 그 해당된 시행 세칙이 네.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그 해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한양대는 네.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뭐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1심 법원은 네. 그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네. 원고인 한양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고요. 네. 해당 결정이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한양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심에서는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에 비춰볼 때 네. 임상 전임 교원의 겸임 해지를 심사하면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것은 네.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당 세칙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학병원 교수 병원 근무 겸임을 심사하면서 진료 실적을 따지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2심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순 매출 등을 평가해서 교원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시행세 측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네. 임상 전임 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결과적으로 과잉 진로를 유발하거나 네.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 연구 및 의료 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시행세 측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네. 법령이 정하는 의료교육의 목적과 의사인 교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 대학병원이 매출 떨어지는 교수 병원에서 나가라는 조항 만들어서 실시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병원 매출액 등의 네. 진료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하는 등의 이제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네. 병원의 과잉 진료를 유발하게 될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잉 진료는 이제 불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약물 그리고 불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네. 자신이 받는 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네. 거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과잉 진단, 과잉 네. 진료는 그 돈을 쓰게 만드는 그 사회적 낭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제 병원의 경영난도 심각하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병원들이 돈벌이에만 너무 열중하는 거 보기가 좀 씁쓸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이 납부기한까지 2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길에서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